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와는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었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다 빨간불 켠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86% 상승하면서 3,16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68% 상승하면서 78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정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전장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고점 형성한 뒤로 좀 빠지나 싶었는데 마감으로 갈수록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시금 회복하려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오늘 드디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내내 좀 매도로 일관했던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좀 매수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1,700억 원 넘게 기관 또한 동반 매수 우위를 가져갔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홀로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방산주들 또 기지개를 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 초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약세 흐름을 가져갔는데 오늘 장에서는 확실하게 좀 뚜렷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없이는 승리 어렵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공격을 좀 지원하려는 시사하는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습을 하면서 이 미국의 업체에 포격을 가한 상황이죠. 회담을 앞두고서 좀 창물을 끼얹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영토를 포기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방군의 주둔 또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더 옅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휴전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방산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8% 넘게, LI진엑스원 또한 5.7%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력설비, 전선 섹터도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트럼프의 발언에 좀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 용량 2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력 설비, 전력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 AI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호재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서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뿐만 아니라 산업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모멘텀까지 덧붙이면서 관련주들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6% 넘게, LS 일렉트릭 또한 6.8% 넘게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1위부터 5위 내에서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대표주만이 하락하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34% 하락 중에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6.59%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총 5위 자리 다시금 탈환한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내에서는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두 종목이 빨간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장에서 3.58% 강세, 그리고 파마리서치 또한 2.79%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 에코프로, BM, 펩트론, 에코프로는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대에서는 두산 퓨얼셀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연료전지 관련된 공급 계약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7.4%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LS 일렉트릭, 백산, HD 현대 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에서는 삼양컴텍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양컴텍 앞서서도 저희가 방산주 얘기하면서 또 있었던 종목인데 방산주들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16% 넘게, 이외에 한택, BHI, 로보티즈, 뷰노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양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켠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서 좀 관망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시장에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죠.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상승불을 켜내면서 지수조차도 오늘장에서 빨간불을 켠 채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떠한 섹터,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트레이딩을 해봐야 될지 또 시장에 대한 해답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제가 사실 우리 전문가님에 대해서는 오늘 좀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잘 공략을 하시는지 사실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수요일 우리가 또 무료 온라인 방송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전 8시 반에 하시는데 수요일에 두산 에너빌리티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네. 가격대까지 기억을 해요. 52,000원이었거든요. 예. 오늘장에서까지 원전주들 상승세를 보이면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63,000원 또 고가 네. 형성을 하면서 거진 20% 넘게 또 급등세를 가져갔고 네. 달박을 넣어버리 저희 올림픽 네. 종목이었잖아요. 예. 이 종목도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종목을 잘 찝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다 관찰하시는지. 저 오늘 하루 종일 그거 검색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예.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종목에 예.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 뭐 제가 말씀드리고 뭐 한 5일 사이에 한 50% 오르고 풍산도 뭐 제가 말씀드리고 한 뭐 5일 동안에 한 40% 오르고 그런 주식이 되게 많았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아마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안 난 종목의 확률은 아마 한 100종목 중에 한 5종목이 안 될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 중대형주로 다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이제 사실 뭐 약간 좀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시장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셨나요?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라이브 방송을 갖다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전에는 이제 8시 반에 라방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한 2주 전부터 라방을 이제 한 10시 정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주 이제 가장 시장의 화두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주였었죠. 그렇죠? 장기적인 성장성에다가 이제 다만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크게 불거지면서 주가가 정말 크게 출렁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그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오늘 그 라방은 이제 다른 얘기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보겠다 그랬는데 10시 무렵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52,000원, 51,000원 그렇게 저점을 갖다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부터 잠시 후부터 급등을 하더니 그러더니 이제 바로 하루 뒤에는 이제 무려 이제 20% 넘는 상승을 보였죠, 그렇죠? 저도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BHI 그런 종목을 갖다가 공략을 했고 또 그리고 그 이전 주에는 이제 그 라방에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공략을 했는데 그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릴 때가 이제 마이너스 한 4%, 5% 그랬었는데 끝날 때는 이제 플러스 한 3, 4% 상승을 해서 제 이제 그 라이브 방송을 갖다가 보신 분들은 아마 당일 하루에 시가총액 5위라는 그런 대형주로 해서 무려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한 8%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수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 그대로 이제 좀 스윙 투자 있지 않습니까? 좀 급락하는 종목을 갖다가 좀 매력적인 종목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함께 하시면 많은 그런 수익의 기회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께서는 어쩜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을 잘 찾아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겠죠. 급락 혹은 하락하는 종목에 이 급등 나올 만한 터닝 포인트를 찾아내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당시에 52,000원 구간대 이 불공정 계약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서 빠지고 있었던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후에 반등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이었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승 탄력 보이면서 이 종목 지금 63,000원 고가 형성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달바글로벌 저희 수요일 방송에 또 올림픽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이었는데 목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얘기한 뒤로 이틀 동안에나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이런 식으로 나도 한번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안정적인 종목의 매수 포인트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막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하락하는 종목에 급등 나오는 그 터닝 포인트를 찾아내시거든요. 나도 한번 그런 터닝 포인트 찾아내면서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도 한번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다음 주 시장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기대도 해보시면서 종목 선물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또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사실 그 거래대금 5위 종목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독자적인 종목도 그렇지만 사실 그 방산주 자체가 오늘 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쵸. 라이브 방송에서 예, 이 종목 마이너스 3%대였는데 알려주셨는데 네네. 4%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예, 예, 거진 예, 예. 7%가량의 예, 예. 상승부를 시청자분들께 챙겨다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SNS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멋진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부분을 갖다가 좀 놀랐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침략하는 국가를 공격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이 말이 되게 지금까지 트럼프가 이제 푸틴에게 했던 그런 얘기보다 되게 공격적인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트럼프가 했던 얘기는 러시아에 이제 관세를 갖다가 2배를 매기겠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러시아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 뭐 그동안 계속 제재를 받아왔는데 뭐 이런 정도는 뭐 우리가 버틸 수 있어.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스탠스를 갖다 보여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얘기는 침략하는 국가를 공격하지 않으면 즉 뭐냐 하면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이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방산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한 6% 올랐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현대로템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 그리고 뭐 또 이제 뭐 다른 방산주들도 오늘 대부분 다 한 뭐 4에서 6% 그런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제가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도 지난주 금요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상승을 갖다가 했죠. 그렇죠? 좀 약간 내려오기도 했었지만 그리고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방산주의 밸류에이션이 그 성장 속도를 봤을 때는 결코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 좀 매력적이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상승을 하고 나니까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방산주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하반기에도 그런 계속 뉴스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흔들릴 때 혹은 섹터가 흔들릴 때 그 섹터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가 잘 정립을 해두고 있으면 이게 기회인지 기회가 아닌지 우리가 잘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섹터 또 그리고 이제 유럽도 그렇지만 이제 어떤 중동, 아시아 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베트남으로도 그렇고 또 계속 무기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앞으로도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업종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이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 없이 된 승리 없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 공격을 좀 지원하는 발언을 좀 시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휴전에 있어서 난항을 겪으면서 오늘장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산주 하반기에도 좀 유망한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된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수요일 온라인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거든요. 이 종목 마이너스 3% 나올 때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오히려 하락할 때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일에 4%까지도 상승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마이너스 3%까지 낙폭을 보였다가 4%로 마감을 했다. 거진 7% 가까운 상승률을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는데요. 나도 이런 식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급락하는 혹은 하락하는 종목들의 이 터닝 포인트를 찾아보고 싶다.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 위주로 좀 트레이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더욱더 어떻게 보면 편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나도 한번 하락하는 종목의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를 찾아보면서 다음 주 시장 속에서도 한번 하하호호 웃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다음 주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좋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모두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계좌를 상위 0.1%의 자산가로 만들어드리는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이번 주 오늘은 시장이 좋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오늘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의 개수가 비등비등합니다. 사실 네. 시장 자체는 빨갛지만 체감 지수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쩜 이렇게 종목을 잘 공략을 하시는지 제가 오늘 정말 방송 시작부터 입이 너무너무 근질근질했거든요. 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타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제가 좀 재미있는 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갖다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마 이제 지금 오늘은 이미 이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 이번 주 증시의 가장 화두였잖아요,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의 한전기술 그런 주식이 되게 화두였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전날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날 제가 보시면 그 썸네일이죠, 썸네일에 보시면은 제목이 두산에너빌리티 위기 기회. 그래서 22분 동안 왜 우리가 원전 업종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원전 업종이 구조적인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인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분 동안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팩트를 갖다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설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배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말씀을 드렸겠죠. 재미있는 점은 지금 제가 그 방송을 갖다가 시작한 10시부터 11시 구간이 분봉에서 보시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가격을 보시면 가격이 52,000원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52,000원부터 51,000원. 여러분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할 혹시 엄두가 나셨나요? 이 당시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이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14%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40조짜리 종목이 물론 뭐 장 한때지만 마이너스 14% 폭락하는 게 사실 되게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날 때에는 이제 마이너스 6% 정도로 끝났죠. 그리고 다음 날 상승까지 해서 지금 이제 보시면 오늘 나온 가격이 63,400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한 4,000분 되시는데 그중에 이제 저한테 주식 컨설팅을 배우시는 분들께는 가격을 갖다가 63,000원, 65,000원, 67,000원 그렇게 분할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63,400원까지 갔으니까 뭐 물론 전량은 아니지만 일부가 체결이 됐겠죠. 그렇죠? 물론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죠? 기대감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시다시피 이제 정말 되게 좀 재밌는 게 수요일까지는 정말 못 잡아먹을 만큼 이 회사에 대해서 악의적인 그런 기사들만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어제 그리고 오늘 보면 미국과의 그런 협력에 대한 부분이 정말 엄청나게 나옵니다. 뭐 트럼프가 뭐 SOS를 했다. 뭐 당장 뭐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할 거다. 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보다 국민의 어떤 실익 그리고 이제 나라의 부 그런 부분을 위해서 더 고려를 많이 하겠다. 결국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그런 계약도 충분히 수정을 갖다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완전 바뀌었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모르고 왜 그런 거죠. 아 내가 그래 주식 투자 나 그래 혼자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정말 이런 충격이 왔을 때 마치 여러분은 진짜 허허벌판 어떤 사막에 나 혼자 서 있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누군가 어떤 좀 경험 많은 사람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히 코멘트를 해준다 그러면 좀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공포를 사고 그리고 탐욕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본능이 공포를 피하고 싶고 그리고 탐욕, 욕심을 갖다가 막 오르는 걸 우리가 더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와 반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멘탈을 갖는 거는 되게 많은 좀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고민하시고 그러신 것보다는 좀 누군가 그런 부분에 경험이 많은 사람과 함께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되게 좀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흔들림에서 제가 뭐 라이브 방송이니까 이거는 뭐 속일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지금도 영상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저점을 갖다가 잡을 수가 있었고 또 보시면 그 이전 주에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갖다가 제가 이때도 마찬가지. 재밌는 점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둘 다 10시에서 11시에 저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갖다가 8시 반에서 10시로 옮긴 이유도 그거예요. 요즘은 8시 반에 프리마켓에서 대부분 이게 좀 반영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지가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장중에 이런 변동성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 시간대에 되게 좀 크게 나타납니다. 제가 앞으로도 라방을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좀 매력적으로 하락하는 종목. 사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너스 5%까지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5%. 그래서 끝날 때에는 플러스 거의 뭐 한 4% 정도?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라이브 방송을 갖다가 이때 보고서 이때가 보시면 10시에서 11시가 이때예요. 분봉에서. 저점이죠. 그렇죠? 저점이 나온 거잖아요. 자, 이런 시가총액 5위 종목으로 하루에 8%, 9% 사실 이런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 진짜 인생에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저하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뉴스에서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한화증권에서 이제 그 지수 고점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254가 올해 고점.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뭐 한 3,180, 70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식 다 팔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목조목 해가지고 이제 다 논리를 갖다가 들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곰곰이 물론 이제 뭐 논리 맞아요. 뭐 무슨 뭐 양도세 이슈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막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에서도 일단 1분기가 좀 약간 고점을 갖다가 찍은 것 같고 2분기가 조금 이렇게 줄어들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들을 갖다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지금 이제 주식을 갖다가 제가 우리나라의 뭐 초대형 증권에서 한 20년 동안 근무를 갖다가 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기억을 갖다가 쭉 돌아보니까 우리나라 리서치 센터에서 지수의 고점을 맞힌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연초나 아니면 뭐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증시 전망하는 거 맞은 적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 무시해도 된다. 물론 이제 이 리서치 센터는 되게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에는 한 8, 90% 정도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갈지는 시장은 항상 우리보다 영리해요. 그래서 항상 시장을 주시해야지 리서치 센터를 주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지수가 지금 3,000에서 5,000이 가도 올해 2,400에서 3,000이 가도 지금 마이너스 이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저한테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계좌가 처참하게 망가진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결국 뭐냐면 지수가 5,000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수가 3,000에서 다시 2,000이 빠지더라도 내가 얼마나 시장의 중심 섹터에서 내 계좌가 진짜 얼마나 수익이 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5,000 갔는데 내 계좌는 그냥 계속 그 자리더라. 그럼 사실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방송을 잘 보셔야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섹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텐베거 계좌 관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목보다는 뭐 종목도 근데 거의 다 잘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여러분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어떻게 하지 2배, 3배, 5배, 10배 그렇게 불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원칙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리스크 관리죠. 그렇죠?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계좌 관리는 그냥 모래 위에 성을 갖다가 쌓는 거와 똑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 사실 내가 만약에 1년에 한 2종목, 4종목을 투자한다 그러면은 한 2-3번, 4번 투자한다 그러면 실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시장이 폭락하기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매월 평균 30-40종목을 투자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 6개월이면은 한 200번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 1년이면은 한 400번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서 손절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뒤에서 물론 손절 갖다가 어떤 경우 제가 리스크 관리 하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6개월이면은 200번의 이익 실현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1년이면은 400번의 이익 실현을 한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항상 포트폴리오 갖다가 5종목 내외로 집중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 이렇게 그냥 잠잠하던 주식이 갑자기 좀 움직이고 또 그리고 이렇게 폭락하던 주식이 반등이 나오고 이런 게 바로 이런 시점에 제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달바글로벌 제가 이제 이틀 전에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저도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보호예수가 이제 오늘 16%가 나오는데
원래 이론적으로 하면 이론적으로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보면 한 7, 80%는 주가가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 그냥 물량을 시장에 출회되는 물량 무려 16%의 물량을 다 시장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 가격 아래로 빠지기가 어렵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실제 매수를 놓쳤습니다. 저는 좀 하락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이게 또 방송의 힘인가 싶기도 해요. 자, 또 보시죠 한번.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리고 제가 뭐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2배 올랐어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3일 만에 50%, 그러니까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3개월 만에 200%. 여기서 200%는 3배가 뛰었다는 거죠. 그렇죠?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뭐 35만 원 가고 그랬으니까. 풍산도 4일 만에 40%, 그리고 한 달에 100%. 그러니까 7만 6천 원에서 16만 뭐 5천 원 거기까지 올랐죠. 그렇죠? LIG 넥스원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터닝 포인트의 시작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3개월에 170%, 24만 원에서 65만 원 갔었고.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잠잠하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5일 동안에 14% 상승을 했습니다. 한정기술은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또 바로 올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때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2배가 올랐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도 뭐 말씀드리고 10일 만에 43%, 한정기술. 그러니까 이때예요, 한정기술. 그러니까 이때 이 그림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그 흐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래서 2배가 올랐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제가 말씀드리고 6일 만에 40%, 한 달 만에 85%. 하나오션도 이렇게 폭락할 때 말씀을 드렸고 이때가 바닥이었죠. 그렇죠? 보시면 바로 스트레이트로 6만 2, 3천 원에서 9만 5천 원, 7천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하고 함께 하시면은 이런 종목 그리고 이런 타점을 함께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뭐 수익률이 뭐 좋다고 하는 거는 뭐 되게 투자를 갖다가 하루에 뭐 수백 번씩 투자하는 그런 뭐 스캘퍼도 있고 또 그리고 사타 팔았다는 단타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올리원 이건 뭐냐면 저처럼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뭐 텐베거 계좌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 손절을 갖다가 리스크 관리 얼마나 잘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200번 중에 한 번 제가 최근에 약간 손절 같지 않은 손절을 갖다가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였었냐면 약손실 한 마이너스 한 7% 정도였던 그 ABL 바이오 물론 좋은 주식이죠, 그렇죠? 근데 ABL 바이오로 투자를 갖다 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때가 이제 지수가 마이너스 130포인트가 하루에 빠진 날 있잖아요. 바로 지지난주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종목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교체를 갖다 한 거죠.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로 비중을 2배를 실어서 투자를 갖다가 하자 하는 그런 컨설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보면 ABL 바이오는 이렇게 조금 올랐죠. 그렇죠? 한 5% 올랐습니다. 그런데 리가켄 바이오는 3일 동안에 16%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의 4배를 갖다가 되게 빠른 기간에 커버를 한 거죠. 그래서 누구나 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갖다가 되게 얼마나 복구를 빨리 하느냐, 전화를 갖다 어떻게 위복을 시키느냐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여드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스윙 투자예요. 그러니까 스윙 투자. 단타하고는 어머니 다르죠, 그렇죠? 단타는 막 가는 걸 따라가는 게 보통 많은 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로 좀 급등하기 전에 그렇게 매수하는, 막 급락하고 있을 때 또 반전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매수하는 그런 방법을 그래서 되게 고민을 갖다 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뒤에서 좀 더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저는 매번 같이 방송을 하면서도 늘 신기하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급등하는 종목들 샀다가 물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급등하는 종목이 뭔가 더 반짝반짝거리고 그런 심리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급락하는 혹은 하락세를 폭락세를 보였던 종목에 이 드라마틱한 상승 나올 만한 터닝 포인트를 잡으시면서 여러분들께 안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상승을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전문가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이번 주 거의 화두의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장 초반에 마이너스 14%가량의 폭락세를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 오늘 그리고 어제 이틀 내내 좀 급등세를 가져갔죠. 거의 방송에서 저희가 드린 이후로 52,000원 구간에서 드렸는데 63,000원 고가 형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 20% 이틀 동안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런 식으로 나도 한번 종목의 드라마틱한 터닝 포인트를 찾아보고 싶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내 노후 자금을 좀 안정적으로 누구나 알만한 기업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종목도 드리지만 거기에 따른 전략까지 드리고 있거든요.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글자글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찬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수요일 또 오전 10시에 있을 무료 온라인 방송도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나의 한번 어떻게 보면 매매 스킬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우리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 집약본을 선물처럼 드릴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차트와 수급 공략과 관련된 PDF 파일 오늘 교육방 오셔서 방송 끝난 이후에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다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주말 동안에 공부해보면서 우리 현성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자산관리 노하우까지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교육방 와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다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왼편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강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종목으로 텐베거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텐베거 계좌 관리의 노하우를 조금 공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일단 이렇게 경제 방송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주식을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대부분 다 종목을 얘기를 합니다. 종목을 내가 이런 종목을 했다, 내가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좌 관리를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을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좌 관리를 갖다 얘기하다 보면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주식을 배우는 분들이 한 4,000분 정도가 되시는데. 또 그리고 직접적인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겠죠. 내 계좌는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좌 관리를 얘기한다는 거는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텐베거 계좌 관리 도대체 계좌를 갖다 어떻게 해야지 내 노후 자금을 갖다가 지금의 막 그런 마이너스가 아니고 막 2배, 3배 진짜 우리나라 앞으로 계속 살기가 팍팍해지는데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저한테 주식 기억해요. 한 뭐 올해 3월 말, 4월 초 그때 이제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올해 이제 1월 1일부터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3월 말일까지 해서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40%였었어요. 계좌 수익률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대선 테마주 그런 데서 좀 많이 손실을 보시고 뭐 그러셨겠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비포 애프터 뭐 성형 수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계좌 관리를 갖다가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뭐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저한테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한 달 동안에 계좌 수익률이 50%가 났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무려 50.69%. 그러면 1억을 내가 노후 자금으로 1억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한 달 만에 1억 5천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에서 뭐 내가 펩트론을 뭐 추천을 갖다 해가지고 뭐 2배를 먹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마나 내 노후 자금이 늘어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한 달에 50%라는 수익이 가능해? 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도대체 저는 어떤 투자를 했을까요? 저는 도대체 계좌를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가 이 기간 동안에 보면은 급등 전날에 이렇게 매수하는 게 많았어요. 물론 이때 시장도 좋았습니다.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무려 19%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올해 이제 5월 말부터 해서 6월 말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코스피 오르는 거에 3배가 올랐던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에는 손절을 안 하니까 마이너스가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럼 중요한 게 내 계좌가 시장이 하락할 때는 플랫하게 움직이고 혹은 약간 약상성으로 움직이다가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면은 확 콘덤 점프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 제가 10배거를 만들기 위해서 계좌를 10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계좌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2배로 늘릴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자. 한번 실행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한 2번 더 반복을 하면은 어느새 자산이 8배, 9배가 돼 있을 테니까 10배거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때는 지수도 좋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다음날 보시면 10% 상한가, 두산 우선주가, 근데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렇죠? 막 이렇게 올라가는 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급락할 때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날 10%가 급등하고 이 종목은 이제 일주일 동안에 22% 수익률로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하고 그리고 다음날 상한가가 들어가서 상한가의 3분의 1 그리고 한 50% 수익이 났을 때 3분의 1 그리고 지금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라이브 방송을 갖다가 진행을 갖다가 하는 것도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한다는 거겠죠. 초대형주 단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두산 에어빌리티 이런 거 단타를 갖다가 하면서 이런 종목들은 단타도 되게 편해요. 이렇게 중소형주처럼 확 올랐다가 꺾이고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안정적으로 오르죠. 이게 분차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이 폭락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이브 같은 종목이 갑자기 금감원 조사 설글에서 폭락했을 때, 마이너스 12% 폭락했을 때, 그럴 때 제가 그 다음날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파마리서치 인적 분할 때문에 마이너스 17% 폭락했을 때, 그 다음날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하나솔루션 얼마 전에 폭락했죠. 그렇죠? 마이너스 15%. 제가 매수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헤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폭락한 종목이 우량주가 V자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는 거의 항상 제가 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전기술은 지금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일부는. NC소프트는 이제 지지난주에 마무리 갖다가 40%로 마무리를 했고요. 한국금융진 60%까지 갔었는데 지금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ETF. 실제로 이제 제가 다 투자를 갖다 했던 사례들이에요. 보시면 이제 ETF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ETF를 갖다가 제가 항상 공략을 했습니다. 바이오 ETF 2주일 만에 무려 14% 상승을 했고요. 하나그룹주 ETF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7% 상승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손절을 갖다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극복을 하는지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략의 전략.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 그럼 나 빨리 2배를 만들고 싶어. 근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한 달에 50% 나는데 그럼 2달이면 되겠네요. 그거는 사기죠, 사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좋을 때 그렇게 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눈높이 좀 낮춰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은 사실 시장이 나쁘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이때가 이제 계엄 터졌을 때예요. 그리고 탄핵 터졌을 때, 그리고 트럼프 관세 때문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근데 이때에도 월 평균 3, 40 종목을 투자하면서 6개월 동안 손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데 저는 어떻게 손절을 안 했을까요? 이때는 거의 다 현금이겠죠, 그렇죠? 한 주식 종목은 한 2종목, 거의 보유하는 게 그 정도입니다. 시장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6, 7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종목 정도를 보유해왔다 항상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 갖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좀 필수예요. 뭐냐면 시장이 좀 리스크가 있다,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럴 때는 주식 비중을 되게 작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나는 항상 계좌에 주식을 갖다가 100% 가져가겠다. 나는 현금이 있으면은 나는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쥐락펴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비중으로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계좌가 점진적으로 계속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이렇게 크게 하락 없이 지나가면서 계속 계단식 우상향을 한다는 거겠죠. 이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스윙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차트는 다 버리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료를 갖다 한번 보시고 오늘 금요일 주말이니까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자료니까 보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방대한 내용에 놀라실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 어떻게 봤냐라고 좀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방송 끝난 이후에 교육방 내에서만 신청 가능한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육방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현성참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이 노하우인 PDF 파일까지도 받아보시면서 이번 주말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의 올림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오르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또 뭐 방산주로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항상 제 종목은 저걸 왜 얘기하지? 그런 업종이 많습니다. 섹터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제일 재미없는 섹터 뭐냐면 엔터 쪽입니다. JYP 엔터로 갖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주에 좀 하락이 나왔어요. 오늘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죠. 캐대언 이제 뭐 웬만한 분들 다 아실 텐데 K-팝 데몬 헌터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오픈을 갖다 한다고 하죠. 그런데 박스 오피스 1위를 갖다가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열풍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엔터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JYP는 이제 영업이익을 갖다가 이제 지난주에 발표를 갖다 했는데 530억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주가는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죠. 다시 돌아온 영업이익률 20%. 그리고 이제 3분기에 이제 스트레이키즈 유럽 그렇게 투어 그리고 트와이스의 아시아 투어 이런 부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정 보이는 종목, 그러니까 저는 늘상 그래요. 저는 늘상 좀 빠지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는 작고 상승 가능성은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이제 76,900원, 77,000원 부분이 일단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이제 95,000원, 손절가는 7만 원. 메모하셨다가 다음 주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드렸는데요. 이 종목에 또 다음 주 향방 나도 한번 같이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PDF 파일 관련해서 요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다 드릴 예정이거든요.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시죠.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PDF 파일 또 신청 가능한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차트와 수급 공략법 관련된 PDF 파일로 공부 제대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